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GM머니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한국주택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2021 주택건설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택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주택건설인 55명에 대한 정부 포상 수여도 진행됐습니다. 이정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한국주택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2021 주택건설의 날 행사를 열고 주택산업 발전의 공로가 큰 55명을 선정해 포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 1만 주택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우리 1만여 주택건설인들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ESG 경영 시대에 발맞추어 미래 주거 문화를 리드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주택산업 발전의 공로가 큰 주택건설인과 주택건설단체 관계자에게 정부 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주택건설인들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국민들의 보금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덕에 국민들의 주거생활이 편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택건설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수상자는 산업훈장 4명, 산업포장 6명, 대통령 표창 8명, 국무총리 표창 10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27명 등 총 55명입니다. 금탑 산업훈장은 권혁운 IS지주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은탑 산업훈장에 성석동 수영주택건설 대표이사와 김상국 삼성물산 상무가 선정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 장관과 이현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100여 명의 주택건설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정헌입니다. 대한민국 코스닥 기업들의 축제,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13번째를 맞았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테스에게 돌아갔고요. 이 밖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코스닥 혁신 기업들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보도에 김미영 기자입니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우량 기업을 발굴해 투자자 신뢰와 코스닥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코스닥 대상. 코스닥 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13번째를 맞았습니다. 수상 기업은 경영 실적과 투명 경영, 기술력 등 여러 부분을 평가한 뒤 외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우리 코스닥 기업들을 격려하고자 고심 끝에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스닥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을 널리 알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협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영예의 주인공은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 테스가 차지했습니다. 2008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테스는 이 분야의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액 2,58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라는 큰 꿈을 안고 2002년에 설립되어 2007년에 국내 최초로 반도체 하드마스크 장비를 국산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 장비를 바탕으로 장비를 개발하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테스는 창조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과감한 기술 개발 투자와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며 금융감독원장상인 최우수 투명 경영상은 PSK에 돌아갔습니다. 제노레이와 휴온스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수여하는 최우수 경영상을, 미래에셋투자증권은 최우수 대표 주간 회사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국회 이하경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실장, 김동회 금융감독원 부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도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미현입니다. 김홍모 기자의 부릉부릉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차를 타봤을까요? 보시죠. 자, 김홍모 기자가 이번에는 르노 삼성차의 중형 세단 SM6를 시승했습니다. 주행 성능 개선과 인포테인먼트 신기술 탑재 등 이 소비자들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춰
2022년형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르노 삼성차가 판매하는 유일한 세단 SM6를 타봤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인 2022년형 SM6는 중형 세단으로 승차감 개선과 함께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및 앱들을 업데이트하는 OTA, 차 안에서 주문하고 결제, 수령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카페이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사양을 담았습니다. 출시된 지 5년이 지난 모델의 성능 개선 모델로 디자인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SM6 특유의 클래식하고 부드러운 굴곡으로 어디서든 예쁘다, 완성형이다 라는 소리를 듣죠. 여기에 르노 삼성차의 최고급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래그십 브랜드인 프리미에르를 더하면 킥킹 플레이트, 퀄팅 나파 가죽 시트와 프레스티지 헤드레스트가 앞뒤 좌석에 모두 장착되는 등 고급감을 배로 얹어줘 무게감 있는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장착된 엔진 이름에 맞춰 지어진 TC300과 TC260 두 개의 가솔린 모델과 LPG 모델 2.0 LPE로 각 트림을 단순화해 상품성을 강화했고 전세대 대비 통풍 시트, 차로 유지 보조 등 기본 탑재 옵션은 늘렸지만 가격은 내렸습니다. 노면에서 받는 진동이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서스펜션, 사람으로 치면 무릎과 비슷한 역할을 하죠. 여기에 멀티링크 또는 토션빔이 장착되는데요. 멀티링크는 최신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접지력이 우수해 고급차에 주로 장착됩니다. 이에 반해 토션빔은 멀티링크에 비해 조립이 간단하고 값도 저렴해 상대적으로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2022년형 SM6에 이 토션빔이 장착되고 출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타보니 방지턱을 넘을 때나 코너링, 비포장 도로 주행 등에서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레이싱 트랙에서 한계까지 달린다면 토션빔이기에 느껴지는 불편함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노면이 좋은 곳에서는 가벼운 듯 부드러운 주행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전세대 모델에서 리어 서스펜션을 추가로 개선하고 뒤축에 모듈러 밸브 시스템, 쇼크 업서버와 대형 하이브리드 부싱을 적용해 승차감을 더 개선했습니다. 르노 삼성차만의 세로형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는 태블릿 PC를 연상케 하는데요. 9.3인치의 널찍한 너비와 함께 팀앱 내비게이션 기본 장착, 터치감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유럽에선 탈리스만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중형 세단. 외제차지만 국내에서 생산되기에 국산차로 분류되는 SM6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관심이 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국내 메타버스 산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1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SK텔레콤은 자사의 메타버스 e프렌드는 물론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소죠 점프 스튜디오도 선보이면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현장을 임세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세계 전시회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이 16일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중 SK텔레콤은 자사만의 3차원 가상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임과 소통에 특화되어 있는 SKT의 메타버스 e프렌드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대학 입학식이나 수료식 등 대면 행사를 대신할 정도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e프렌드. 이곳에서는 130여 명이 같은 공간에서 각종 감정 표현과 동작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발표를 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K-팝 가수들의 공연을 e프렌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실황 중계를 하는 등 영역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가상의 아바타라는 부캐를 만들어서 나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바타가 랜드라고 하는 이 공간에 들어와서 여기에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성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하면 모임의 어떤 PPT나 동영상 자료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 외에도 SKT는 VR 헤드셋 오큘러스로 크레이지 아케이드 테니스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점프 AR 랩으로 증강현실을 이용해 가수나 컨텐츠도 소환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공간이나 아바타가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제3자의 어떤 서드파트 크리에이터가 그 아바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특화된 공간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 툴을 좀 제공을 하고자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실감나는 실시간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메타버스.
메타버스 산업의 원년을 맞아 개최된 이 행사가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노 브랜드 아시죠? 그중에서 이 노 브랜드 버거가 자체 개발한 탄산 음료인 브랜드 콜라와 사이다를 출시했습니다. 이 재미와 이색 만남의 흥미를 느끼는 MZ세대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인데요. 아울러 보통 다른 회사의 음료를 파는 일반 패스트푸드점의 한계를 넘어서 자체 메뉴들을 유통하면서 노 브랜드 버거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에 나선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빨간색 상하이와 캔버스와 붉은색 마스크를 쓴 인물이 한 버거 매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브랜드 콜라를 쥐어줍니다. 송윤석 신세계푸드 대표이사가 뚱뚱한 콜라캔 복장을 한 채로 종로거리에 등장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노브랜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브랜드 경험을 위해 재미를 첨가한 차별화된 음료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도에 노브랜드 버거를 런칭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일반인들이 왜 콜라랑 사이다만은 똑같은 거를 먹을까에 대한 고민이 늘 많았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브랜드 콜라와 사이다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이번 브랜드 론칭을 기획하면서 맛은 물론 패키지와 네이밍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패키지는 각 음료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초록색에 흰색을 배색으로 조합하고 곳곳에 팝 아트적 요소를 더했습니다. 특히 패키지 중앙에는 노브랜드 버거에서만 즐길 수 있는 브랜드를 담아 노란색 로고에 알파벳 B를 형상화해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와 함께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시피에 소비자들이 콜라, 사이다와 함께 즐기는 음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최적의 조합을 찾아 맛에 적용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이번 브랜드 음료를 매장과 배달 전용으로만 판매할 계획인데요. 아직 소매 시장에 직접 진출할 계획은 없고 이번 론칭을 통해 기존 콜라 사이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노브랜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요소로 소비자의 호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브랜드 버거 딜리버리와 테이크아웃 고객들한테 이 콜라와 사이다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독자적인 노브랜드 버거만의 경험을 소비자들한테 주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이 노브랜드 버거에서 출시한 브랜드 콜라와 사이다를 더욱 알려갈 계획입니다. 한편 노브랜드 버거는 2019년 론칭 이후 독특한 메뉴와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며 시장에서 입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론칭 1년 6개월 만에 100개 매장을 돌파한 데 이어 연내 170개로 매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자, 이번 주 분양 소식입니다. 송도, 영종, 청라, 바로 인천에 위치한 3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중 청라국제도시에 이 서울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복합타운,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총 집합되는 금융타운 등이 이제 들어서면서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 1000여실이 넘는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가 공개됐습니다. 현장을 이정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3대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인 청라국제도시가 새로운 자족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최근 의료복합타운, 금융타운, 유통시설 등 각종 인프라시설 착공 소식을 알리며 자족도시로의 면모를 확대했습니다. 우선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지주 본사와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 하나금융 계열사가 입주 예정인 하나금융타운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입니다. 이곳은 총 24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3단계에 걸쳐 완성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2만 명에 달하는 청라국제도시의 수요를 분담할 유통시설 출점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청라를 짓고 있으며 코스트코도 청라점 신축을 알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라국제도시 내에서 1천여실 규모 대단지 오피스텔의 공급이 시작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42층 높이의 초고층 설계가 적용됐으며 직선거리 1km 내 경인 아라뱃길이 위치해 일부 세대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합니다. 저희 단지는 3베이 판상형 구조로 투룸 위주 설계되었으며 서해바다 조망권을 확보하여 탁 트인 전망을 갖추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을 향한 교통편도 확충될 전망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공항철도 노선 외에도 7호선 청라 연장, 9호선 직결 사업 등이 확정돼 있어 청라국제도시역은 노선 연결 시 트리플 환승역으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당 사업지는 총 1020실 규모로 조성되는 오피스텔 단지로 청약통장과는 무관하고 실거주 의무 요건이 없으므로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자유롭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똑똑한 한 채, 수요자들이 집을 고를 때 가장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특화 설계를 토대로 한 상품성과 지역의 미래 가치까지 더한 이번 단지가 주택시장 똑똑한 한 채 열풍을 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군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군산은 일제강점기에 수탈을 위한 항구가 열리면서 도시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개항 122년이 지난 현재 군산의 주거 지도는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항구 주변에 자리했던 원도심을 벗어나 디오션시티, 군산 역세권 등지로 이 택지 개발이 활발한 모습인데요.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개항과 함께 도시화를 맞이했던 군산이 최근 대규모 신규 택지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주거지형의 대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군산은 원도심 지역인 내항을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됐습니다. 90년대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폭증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 원도심 서편의 나운지구, 수송지구 등의 택지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2008년 장항선 이설 사업으로 원도심 내에 위치했던 군산역이 외곽인 내흥동으로 이전하고 도심 내 페이퍼코리아 공장이 새만금으로 옮겨가면서 개발의 축은 점차 동부권을 향했습니다. 먼저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는 디오션시티 사업으로 총 6,416가구의 대규모 복합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디오션시티는 기존 지역 내 최고 지가를 기록하던 수송지구보다 2배 이상 가치가 오르며 새로운 부촌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군산 변화의 중심으로 거론되는 군산 신역세권 택지지구 내 새로운 주거단지가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 신역세권 택지지구는 완성 이후에 공동주택 6,600여 가구와 18,000여 명의 계획 인구로 군산 디오션시티를 잇는 신주거타운으로 떠오를 전망이죠. 단지는 서해와 접한 위치로 일부 가구에서는 해안 조망권을 누릴 수 있으며 금강 시민공원, 강변 산책로 등 풍부한 녹지 환경도 갖췄습니다. 지구 내 군산역을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강변로를 통하면 군산 원도심으로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간척 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 개발과 맞물려 군산은 서해안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서부 새만금으로부터 원도심, 동부 군산역에 이르는 주거벨트 형성에 있어 이번 단지가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 학생들이 자신만의 창의력으로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아마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육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팔레트 커뮤니티 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일게이트의 희망 스튜디오가 지역 아동센터와 손을 잡고 연 이 공간을 임세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 네. 평일 오후 성남의 한 센터에서 IT 전공 대학생들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몇 차례 멘토링에서 배운 걸 토대로 코딩용 키트 재료도 손쉽게 조립합니다. 요즘 코딩이 각광받는 시대인데 제 전공을 살려서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워크숍이 진행된 이곳은 팔레트 커뮤니티 센터. 스마일게이트의 사회공헌재단 희망 스튜디오가 성남의 지역 아동센터와 손을 잡고 11월에 개소한 공간입니다. 기존의 지역 아동센터가 돌봄 위주의 기능을 했다면 팔레트 커뮤니티 센터는 IT 기반의 창의 창작 활동을 제공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자율적인 환경에서 개개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생겼습니다. 공간 설계 때부터 아이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이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팔레트 공간이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 공간 안에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요구, 아이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공간이 재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그 애착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들이 같이 함께 바뀌어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게 스마일게이트 희망 스튜디오의 팔레트는
지난 18년부터 지속적으로 창의 창작 환경 로컬화 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코딩 자체가 아닌 코딩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스마일 게이트는 미래 세대 아이들이 자신의 고유한 관심사를 찾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창의 환경들을 지역사회에 더 확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런 창의 환경 조성에 공감하는 지역의 파트너십들과 함께 팔레트 커뮤니티 센터를 더 확산해 나가고 창의 환경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로컬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무궁한 창의력으로 채운 학생들의 팔레트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CJ 올리브영이 올해 옴니채널 1위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진 만큼 한 단계 진화된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전체 뷰티 시장을 넓히는 한편 도심 물류센터를 세우고 온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올리브영이 H&B 스토어를 넘어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올리브영은 올해 H&B 스토어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며 1위를 굳혔는데요. 특히 올해 온라인 성장률은 58%로 오프라인 13%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는 실적을 통해서도 나타났는데요. CJ 올리브영의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2조 4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구창근 CJ 올리브영 대표는 CJ 올리브영이 시장에서는 이미 지배적 사업자인데 더 성장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뷰티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앞으로도 성장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뷰티 시장에서 18년 1분기에 올리브영의 마켓시어는 고작 8%였습니다. 이게 전체 뷰티고요. 기초 화장품의 경우에는 5% 수준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14%가 있습니다. 4분기에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뷰티 시장을 전체로 놓고 정의하면 면세점이 빠진 시장입니다. 전체로 놓고 정의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갈 수 있는 시장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올리브영이 꺼낸 카드는 옴니채널입니다. 현재 올리브영의 수도권 온라인 주문 중 1시간 이내 유료 배송인 오늘 드림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9%인데요. 앞으로 나머지 60%가량의 주문도 도시명 물류센터를 통해 오늘 드림만큼 빠르게 배송해 차별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 플랫폼 투자를 확대하고 올해 99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리뉴얼 개점한 데 이어 내년에는 250개점을 새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오늘 드림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가는 부분들은 당연히 진행해야 되고 아직까지 조금 비어있는 구간들이 전국 내에 있습니다. 그걸 메꾸는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 온라인의 대응을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들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주면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옴니채널이 진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해야 될 일들이고요. 아울러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발하고 웰니스 트렌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체 역직구 플랫폼인 올리브영 글로벌몰을 통해 신진 브랜드들의 해외 수출 게이트웨이 역할을 강화하며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도 지속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한편 내년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기업 공개에 대해서는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말은 아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KT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기기 구입까지 가능한 제휴 플랫폼 매장을 오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설명서 없이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모델별 스펙을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에 임리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외관은 일반 통신 매장이지만 안에 들어서자 휴대폰 단말기는 물론 각종 IT 기기와 어린이 교육용 콘텐츠, 안마 의자까지 전시돼 있습니다. 기존 통신 매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 이곳은 KT가 지난 11월 강북 수요에 오픈한 제휴 플랫폼 매장. 이곳에서는 통신 서비스는 물론 가전과 IT 기기 등 제휴 상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제품 정보를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해 선택하고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좌석에 붙어있는 아이폰을 떼면 해당 모델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직관적으로 두 제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다시금 IT 업계가 체험형 매장을 선보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KT도 이에 발빠르게 동참한 건데요. 체험형 매장은 단순 판매를 넘어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있던 집계 효과와 브랜드 강화의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니즈와 시장 대응을 위해 제휴상품 체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앞으로 고객의 의견을 살펴 다양한 제휴상품을 전시하고 KT의 서비스를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KT는 수유점을 시작으로 연내 1개점을 추가 오픈하고 내년부터 전국 주요 상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KT M&S는 KT 플라자 매장에 디즈니 굿즈를 결합한 디즈니 콜라보 매장과 전문 체험형 매장을 차례로 오픈했는데요. 고객의 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경험하고 공유하는 공간을 연 KT가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 접점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임리아입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